밥 한 그릇 때문에 발을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2세, 50년째 진료를 이어오고 있는 내과 전문의 박정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침묵했던 것을 후회하게 만든 진실이 있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제게도 쉽지 않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더는 외면할 수 없기에 병원에서도 좀처럼 말하지 않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눈 뜨자마자 몸이 무겁고 개운한 느낌이 전혀 없으셨나요?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온몸이 찌뿌듯하고 피로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혹시 매일 챙겨 먹는 바로 지은 따끈따끈한 밥이 당신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그 위험을 모른 채 계속해서 병을 키우는 밥을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순간이 당신의 몸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단지 밥 짓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76세 김정만 어르신이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5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경기도 의정부에서 홀로 생활하고 계신 분이었죠.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다리가 붓고 발끝이 저려요. 당뇨약은 계속 늘어나는데 몸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혹시 저 정말 발을 자르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김 어르신의 양쪽 발등은 눈에 띄게 부어 있었고 발가락 끝은 푸르스름하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통증을 거의 못 느낀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촉진을 해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누르면 아프세요? 김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감각이 거의 없어요. 단순히 혈당 수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누적된 고혈당 상태로 인해 신경과 혈관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른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과 당뇨발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고 이는 적절한 치료가 늦어질 경우 족부 괴사 및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의 한 55세 당뇨 환자가 발바닥 물집을 가볍게 여기고 2주간 방치한 결과 괴사성 감염이 진행되어 결국 발가락을 절단한 실제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어르신께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밥은 어떻게 드세요? 김 어르신은 의아하다는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쌀 씻어서 밥솥에 밥하고 다 되면 따끈할 때 바로 한 공기 먹어요. 그게 제일 맛있잖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한 밥 정말 맛있죠? 그런데 그 따끈한 밥 한 공기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 어르신은 놀란 눈으로 절 바라보셨습니다. 네? 그게 왜요? 전 그냥 갓 지은 밥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흰쌀로 지은 따뜻한 밥은 전분 구조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먹자마자 빠르게 소화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특히 다른 재료나 조리법을 함께 쓰지 않을 경우 혈당 스파이크와 식후 피로감, 잦은 공복감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어르신, 밥을 줄이시긴 어려우시겠지만 밥을 지을 때 한 가지만 살짝 바꿔보시면 몸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합니다. 쌀을 씻은 뒤 밥 짓기 전에 오일 한 작은술만 넣는 것. 그 오일이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이요? 그건 집에 없는데요. 김 어르신이 난감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도 충분히 효과를 냅니다. 들기름은 향이 조금 강하지만
몸에 좋은 지방이 풍부하고 밥 속 전분이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밥을 지을 때 오일 한 작은 술만 추가하고 그 밥을 바로 먹지 말고 냉장고에 넣어 12시간 이상 보관한 후 데워 드시는 것. 이 두 단계를 통해 밥 속 전분 구조가 바뀌고 혈당 상승은 완만해지고 포만감은 길어지며 총 열량 흡수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김 어르신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밥은 그대로 먹으면서 혈당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안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밥에 오일 한 스푼 넣는 것만으로 우리 몸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단순한 방법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밥을 줄이지 않고도 혈당을 잡는 방법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 일인지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이어질 실천 방법까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처럼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영상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전 레시피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밥 짓는데 그냥 수돗물 혹은 정수기물을 씁니다. 깨끗하니까, 익숙하니까,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물 하나가 혈당에, 심지어 소화력과 식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물은 단순히 밥을 익히는 도구가 아닙니다. 밥의 흡수 속도와 당의 분해 과정, 심지어 밥맛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들에게 밥 짓는 물을 바꿔드린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내려가고 속이 편해졌다는 피드백을 자주 듣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보리차 물입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쌀에 스며들면서 전분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다시마 우린 물도 탁월합니다. 다시마 속 알긴산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계피 보리차입니다. 평소처럼 끓인 보리차에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만 넣어주세요. 계피에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식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단 계피는 과용하면 오히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살짝만 물 1리터당 한두 꼬집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바꿨다면 밥 짓는 방식도 조금만 바꿔보세요. 쌀을 헹군 뒤 30분 정도 보리차나 다시마 물에 담가 두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곡물의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스며들어 소화와 흡수에 훨씬 좋은 밥이 됩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밥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빨리 꺼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속도 편하고 군것질 생각도 안 나요. 저는 이걸 단순히 음식의 변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 방법 역시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집에 있는 재료들이고 준비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의 의식적인 선택만 있으면 됩니다. 밥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밥물부터 바꿔보세요. 몸은 곧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생명을 살리는 응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흰쌀 말고 잡곡이나 현미는 어떨까? 맞습니다. 밥의 종류에 따라 혈당 반응은 달라집니다. 다음은 어떤 곡물이 혈당에 유리한지, 오히려 조심해야 할 곡물은 무엇인지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흰쌀밥만 계속 드시고 계신가요? 밥 짓는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결국 재료가 문제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제된 흰쌀만으로 지은 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포만감은 오래가지 않으며 변비와 영양 부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잡곡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도 잡곡밥 섭취로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고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며칠 전 내원하신 70세 박영순 어르신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혈당을 낮추려고 현미랑 보리 섞어서 밥을 지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식후에도 체한 것 같고요. 진료 후 확인해 보니 이분은 위장이 약한 편이었고 평소 장 운동도 느린 편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소화가 까다로운 현미와 보리를 과도하게 섞어 드셨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혈당은 소폭 내려갔지만 속쓰림과 변비가 심해졌고 식욕 자체가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잡곡은 체질과 소화력에 따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고혈당이나 당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현미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약한 어르신이나 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섬유질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잡곡 섭취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쌀을 100%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10에서 30%만 바꿔보세요. 그 첫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식이섬유와 포만감을 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의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밥 1컵 기준으로 귀리 2-3큰술만 넣어보세요. 식감도 고소하고 부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찰보리입니다. 찰보리는 소화는 잘 되지만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대표적인 저혈당지수 곡물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흔한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정콩이나 서리태 같은 콩류입니다.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하고 근육 유지를 도와주며 혈당 안정에 탁월합니다. 또한 씹는 식감이 늘어나 식사 속도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자, 이제 조합해 볼까요? 저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비율을 추천드립니다. 흰쌀 70% 귀리 10% 찰보리 10% 검정콩 10% 이렇게만 섞어도 밥의 혈당 지수는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포만감은 배가 됩니다. 이 곡물들이 어렵거나 부담스럽다면 렌틸콩 1큰술만 넣어도 좋습니다. 렌틸콩은 조리 시간이 짧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아주 유용한 대체제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현미를 무조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미는 식이섬유가 많지만 소화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미를 드시려면 반드시 6시간 이상 불리고 부드럽게 조리해야 위장에 무리가 없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리랑 보리 넣었을 뿐인데 밥 먹고 나서 속이 훨씬 편하고 화장실도 잘 가게 됐어요. 건강한 밥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있고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죠. 밥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밥을 바꾸자는 겁니다. 오늘부터 흰쌀 10%만 덜어내고 거기에 건강한 곡물을 한 줌 넣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식사와 혈당, 몸 전체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은 밥보다 더 강력한 건강 습관, 바로 식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반찬, 같은 밥인데 순서 하나 바꾸면 혈당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선생님, 밥은 줄이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을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먹는 순서만 바꿔보세요. 혹시 이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이야? 싶으신가요? 하지만 이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혈당 그래프는 전혀 다른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는 단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에겐 말이죠. 우리는 보통 밥부터 퍼 담고 그 다음 반찬을 넣고
김치 한 조각 얹어서 한 숟갈 크게 퍼먹곤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어왔고 익숙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방식은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몸에 들어오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 말은 곧 혈당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몸은 당황합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쏟아내고 그 결과 혈당이 급하게 떨어지며 졸음, 무기력, 허기까지 유발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식사 후에도 계속 뭔가를 먹고 싶고 몸은 금세 다시 피로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 단지 그것뿐입니다. 첫 번째, 채소부터 드세요. 오이, 당근, 양배추, 상추, 어떤 채소든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또는 살짝 데친 형태로 드셔주세요. 식이섬유가 위를 먼저 덮고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드세요. 두부 한 조각, 계란 하나, 생선 한 점이면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식사 전체의 혈당 반응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밥을 드세요. 이제야 밥을 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몸은 채소와 단백질로 포만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밥을 그리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겁니다. 그리고 혈당도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몸이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식사 순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이 식사 순서법을 가장 먼저 교육합니다. 베지퍼스트라고 불리기도 하죠. 한 연구에 따르면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했을 때 혈당 상승폭이 기존 식사보다 평균 20에서 30%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후 졸음, 피로감도 크게 줄었다고 하죠. 저희 진료실에 오신 74세 김순자 어르신도 이 순서 식사법을 실천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은 그대로 먹는데 이상하게 식후가 가볍고 간식 생각이 줄었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김 어르신은 예전엔 밥만 먹고 나면 무조건 달달한 커피 한 잔, 과자 한 입이 당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순서를 바꾼 지 2주 만에 식후 군것질이 뚝 끊어졌다고 하셨어요. 공복 혈당도 138에서 119로 떨어졌고 체중도 1.2kg 줄었습니다. 바뀐 건 단 하나, 식사 순서뿐이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식사 전 양배추 한 장을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양배추는 위벽을 보호해주고 위장을 천천히 비우게 만들어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속 쓰림이 잦은 분들께도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혹시 식사 전 따뜻한 차 한 잔도 가능하시다면 더 좋습니다. 보리차, 계피차, 짝두콩차처럼 당 흡수를 늦춰주는 차를 식사 10분 전에 드시면 포만감이 먼저 생겨 과식을 막아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같은 밥, 같은 반찬인데도 당신의 혈당 그래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3단계 어렵지 않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과 포만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밥을 담는 그릇과 식사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음식 종류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식을 어떻게 담고 어떤 분위기에서 먹는가도 혈당과 체중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밥그릇의 크기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여전히 예전 기준의 넉넉한 공기를 사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식사량은 대부분 그릇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양의 밥을 소형 공기와 대형 공기에 담아 제공했을 때 대형 공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균 15에서 20%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작은 그릇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지금 쓰고 있는 밥그릇을 어린이용 사이즈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밥을 담을 때는 국자로 1.5국자만. 한눈에 보기엔 적어 보여도 실제로 먹다 보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릇의 색상과 모양입니다. 밝은 흰색 또는 밥과 비슷한 색을 쓰면 양이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퍼 담게 됩니다. 반대로 검정색 테두리가 있는 그릇이나 속이 얕은 사기 그릇은 덜어낸 양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만족감이 높아지고 식사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밥그릇 안에 반찬 구역을 표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밥그릇 바닥에 작은 점을 찍거나 테두리를 그려서 이 선까지만 밥, 나머지는 반찬처럼 시각적으로 구분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밥보다 반찬을 먼저 집게 되고 천천히 먹으며 포만감도 빨리 느끼게 됩니다. 진료실에 오신 72세 김정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줄이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공기부터 바꿨더니 좀 쉬워졌어요. 양이 줄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릇이 작으니까 금방 배부르더라고요. 식사 환경도 중요합니다.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기 어려워져서 과식하게 되죠. 반면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씹는 식사는 식사 만족도도 높고 식사량도 줄어듭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보리차, 작두콩차, 계피물처럼 당 흡수를 천천히 해주는 차가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식사 시작 전에 포만감을 만들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밥을 담는 그릇과 먹는 방식까지 바꿔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작은 팁들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은 밥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최고의 반찬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반찬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밥은 그대로 먹더라도 함께 먹는 반찬만 잘 조합해도 혈당과 체중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흔히들 밥을 줄이기 힘들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밥보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강조하는 식사 구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섬유질과 단백질을 더해라. 이 간단한 원칙만 잘 지켜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과 포만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밥을 담는 그릇과 식사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음식 종류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식을 어떻게 담고 어떤 분위기에서 먹는가도 혈당과 체중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밥그릇의 크기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여전히 예전 기준의 넉넉한 공기를 사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식사량은 대부분 그릇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양의 밥을 소형 공기와 대형 공기에 담아 제공했을 때 대형 공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균 15에서 20%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작은 그릇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지금 쓰고 있는 밥그릇을 어린이용 사이즈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밥을 담을 때는 국자로 1.5국자만. 한눈에 보기엔 적어 보여도 실제로 먹다 보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릇의 색상과 모양입니다. 밝은 흰색 또는 밥과 비슷한 색을 쓰면 양이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퍼 담게 됩니다. 반대로 검정색 테두리가 있는 그릇이나 속이 얕은 사기 그릇은 덜어낸 양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만족감이 높아지고 식사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밥그릇 안에 반찬 구역을 표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밥그릇 바닥에 작은 점을 찍거나 테두리를 그려서 이 선까지만 밥, 나머지는 반찬처럼 시각적으로 구분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밥보다 반찬을 먼저 집게 되고 천천히 먹으며 포만감도 빨리 느끼게 됩니다. 진료실에 오신 72세 김정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줄이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공기부터 바꿨더니 좀 쉬워졌어요. 양이 줄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릇이 작으니까 금방 배부르더라고요. 식사 환경도 중요합니다.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기 어려워져서 과식하게 되죠. 반면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씹는 식사는 식사 만족도도 높고 식사량도 줄어듭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보리차, 작두콩차, 계피물처럼 당 흡수를 천천히 해주는 차가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식사 시작 전에 포만감을 만들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밥을 담는 그릇과 먹는 방식까지 바꿔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작은 팁들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은 밥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최고의 반찬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반찬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밥은 그대로 먹더라도 함께 먹는 반찬만 잘 조합해도 혈당과 체중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흔히들 밥을 줄이기 힘들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밥보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강조하는 식사 구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섬유질과 단백질을 더해라. 이 간단한 원칙만 잘 지켜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밥의 독을 중화하는 반찬 조합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초 채소 조합입니다. 당근, 오이, 미역, 양파 같은 채소를 식초와 소량의 설탕, 약간의 소금으로 무쳐보세요. 이렇게 만든 초무침류는 당의 흡수를 늦추고 위 배출 속도를 조절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미역초 무침이나 양파 장아찌는 고혈당이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불포화지방과 식이섬유 조합입니다. 예를 들면 데친 브로콜리를 들기름에 살짝 묻히거나 상추 겉절이에 참깨 가루를 뿌리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좋은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기름은 반드시 날 것 또는 약불 상태에서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조합입니다. 예를 들면 두부조림과 쌈채소, 삶은 계란과 데친 숙주 또는 병아리콩 샐러드 등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함께 먹는 채소들이 흡수를 안정적으로 도와줍니다. 실제로 지난달 66세 정기호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예전엔 밥만 먹으면 2시간 후엔 다시 허기가 치곤 했는데 요즘은 식사 때마다 미역 초무침, 두부조림 같은 걸 같이 먹으니까 식후가 너무 편하고 덜 출출해요. 그 어르신의 공복 혈당은 143에서 126으로 당화혈색소도 0.4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같은 밥, 같은 양인데도 결과가 달라지는 건 반찬 덕분이었습니다. 추가로 드릴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식사 전 양배추 한 장을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양배추는 위벽을 코팅하고 식욕을 조절하며 식후 혈당 상승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가성비도 좋고 준비도 간편하죠. 정리하자면 밥을 줄이지 않더라도 식초 채소, 불포화지방과 식이섬유, 단백질과 채소 이 3가지 조합을 매 끼니에 하나씩만 넣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식후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제 이 방법들이 실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난 어르신들의 생생한 변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억지로 식단을 바꾸거나 힘든 운동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밥 짓는 방식 하나만 바꾸셨을 뿐입니다. 그 결과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이 줄고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이 실천들이 어떻게 건강을 바꿔 놓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밥은 먹어야 사는 건데 당뇨 걸리면 밥부터 끊으라네요. 나는 평생 밥으로 살았는데 이걸 포기하라니 너무 가혹해요. 그 마음 너무나도 이해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식사는 힘이고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밥을 포기하지 않고도 당뇨를 이겨낸 분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굶지 않고 억지로 참지 않고 오히려 밥을 잘 먹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입니다. 73세의 김경자 어르신은 6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 의사의 말만 듣고 밥을 반 공기로 줄이셨습니다. 그 결과 혈당은 조금 떨어졌지만 식후엔 늘 허기지고 저녁이면 과일을 폭식하게 되셨죠. 이후로는 살이 오히려 더 찌고 당화혈색소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저희 병원 프로그램을 통해 밥을 줄이는 대신 밥 짓는 방법과 식사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특히 냉장 보관한 귀리밥을 채소와 함께 천천히 꼭꼭 씹으며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공복 혈당은 132에서 109로 떨어졌고 밤에 과일을 찾지 않게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음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밥 먹을 때 마음이 편해요. 전처럼 죄책감이 안 들어요. 또 한 분은 78세의 박노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당뇨 초기에도 아무런 관리 없이 매일 흰 쌀밥만 드셨고 간식도 자주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식후 1시간 후 현기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오셨습니다. 당시 혈당은 320mg/dL, 거의 위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박 어르신은 극단적으로 밥을 끊으셨습니다. 쌈, 채소, 닭가슴살만 드셨죠. 살은 빠졌지만 매 끼니가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보내준 저희 영상을 보시고 귀리, 보리, 강낭콩을 섞은 든든한 건강밥을 다시 식단에 넣으셨습니다. 다만 순서와 양은 철저히 지키셨죠. 식사 전 양배추 2장, 두부 반모, 밥은 3분의 2 공기, 그리고 반드시 20분 이상 천천히 드셨습니다. 6개월 후 혈당은 117, 약도 줄이고 식사도 즐기게 되셨습니다. 나는 밥을 끊어서가 아니라 밥을 바꿔서 당뇨를 이긴 사람이요.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팁을 꼭 알려주세요. 당신의 밥상이 당신의 건강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분들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들은 밥을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을 더 현명하게, 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밥을 바꾸고, 식사 순서를 바꾸고, 찬밥을 활용하고, 작은 그릇으로 바꾸고, 식사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그들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밥 한 공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밥을 줄이지 말고 밥을 바꾸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밥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방식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거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 형제,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건강한 식사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